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링을 찾아라. 오늘 8월 4일 금요일 순서인데 오늘 효성중공업 네, 맞습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부여주 프로가 제슬리 투자자문와서 금융교육생으로 매주 좋은 기업들 많이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효성중공업은 차트를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난 지는 좀 된 거 아닌가요? 이번에 났나요? 네, 7월 31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 있고, 효성중공업, 조금 중공업 이러니까, 무거운 중후장대 산업인데, 어떤 이유로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지, 네, 발표를 해주세요. 네. 오늘 들고 온 기업은 효성중공업이고요. 8월 3일 기준 시가총액은 1조 7,409억 원, 주가는 18만 6,700원입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은 10.38배, PBR은 1.40배, EPS는 17,980원입니다. 가져온 리포트는 이베스트 성종화 연구원님의 주가 압도하는 실적, 밸류는 계속 싸지는 중이라는 리포트 가져와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리포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중공업 쪽이랑 건설 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공업 부분에서는 전력 산업에서 핵심 설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변압기랑 차단기 쪽을 하고 있고, 또 산업 생산 설비 같은 곳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는 전동기나 감속기 같은 것들이 중공업 쪽의 주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부분은 전력 PU랑 기전 PU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력 PU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랑 차단기, 중저압 변압기랑 전장품을 생산이랑 공급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전 PU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동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압 중소형 전동기부터 고압 초대형 전동기,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군사용 전동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전동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산업용 발전 설비나 선박용 발전기 같은 이제 핵심 발전 시스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소 사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로 주택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토목 이런 것 같은 다양한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국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시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자체 공사랑 도급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체 공사 쪽은 이제 직접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행이랑 시공을 같이 병행하는 주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급공사 쪽은 발주처한테 이제 수주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공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급공사는 주택, 일반 건축, 토목 이렇게 부분으로도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제 22년 기준 주요 제품별로 이제 각각 매출 비중을 보시면 중공업 쪽이 56.64% 차지를 하고 있고, 건설 부문이 42.58%, 기타가 이제 0.7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1분기 기준 주요 매출처는 이제 한국전력, 삼성 엔지니어링, 인도의 건설 회사인 이제 라센앤토브로, 그리고 하이파워 등이라고 이제 공시해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3년 2분기 영업실적 QOQ YOY 대호조이고 컨센서스 전망치를 대폭 초과했다고 하셨는데,
23년 2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이 1조 1227억 원, 영업이익이 857억 원, 영업이익률은 7.6%로서 QOQ YOY 기준으로도 모두 이제 폭발적인 대호조임과 동시에 이제 연구원님이랑 시장 컨센서스의 전망치도 이제 대폭 초과를 하는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공업 부분의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이제 전분기 마이너스 0.2%에서 8%로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전분기에 이제 저마진, 역마진 수주가 대거가 정리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진에 대한 기저 효과는 예상이 된 부분이었지만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가 이제 전망치를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부문 쪽도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수주를 바탕으로 7.1%가 나오면서 전망치를 대폭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23년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되었고 당사 전망치도 대폭 상향됐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대호조를 바탕으로 이제 효성중공업에서 23년 연결 영업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각 부문별로 나눠서 보시면 건설 부문 영업 실적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 중공업 부문 영업 실적 가이던스는 대폭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연결 영업 이익률은 상반기에는 5.1%였는데 하반기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상승을 할 거고,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보다도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이제 23년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하셨는데요. 하반기 건설 부분 영업이익률은 건설 경기 부진으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시지만 중공업 부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저마진, 역마진 수주 정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저 효과랑 22년 수주의 가격인 P 부분에 있어서 상승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2분기보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래 표 1번의 효성중공업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3년 영업실적은 매출이 4조 4,311억 원, 영업이익이 2,995억 원, 영업이익률 6.8%로 이제 가이던스 레인지에 준하는 수준을 전망하고 있고, 24년 영업실적도 이제 매출이 5조 305억 원, 영업이익이 4,387억 원, 영업이익률 8.77%로 올해 하반기보다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중공업 부문 수주 가이던스는 YY로 플랫 수준인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플랫을 제시한 거는 작년 5월에 남아공이랑 9월에 에티오피아 등에서 이제 각각 2천억 원 내외 정도의 일회성 특수라고 볼 수 있는 4천억 원이 넘는 이제 아프리카 수주액에 대한 엽기적 영향을 감안을 해서 제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작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고, 3분기에도 작년 에티오피아 수주에 대해서 엽기적 영향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럽이나 북미, 중동 같은 곳에서의 장기 공급 물량 중심의 수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3분기에는 선방을 하고 4분기에는 고성장을 함으로써 올해 수주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 넘어가서 보시면은 실적이 주가를 압도하고 있고 주가 상승에도 멀티플 급락, 밸류는 계속 싸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23% 상향을 해서 19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바이 의견 유지한다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 기준은 글로벌 피어 대비 펀드멘탈 지표는 우위에 있음에도 멀티플 지표는 60% 이상이나 과도하게 이제 할인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실적이 주가 상승을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24년 전망치 기준으로 손익가치 밸류 지표를 과거랑 이제 대비를 해봤을 때 프리미엄이 합당한 시기임에도 밴드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제 4, 5년간 밴드의 최하단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현재 전력기기 산업이 초호황 사이클 초입에 있기도 하고, 중공업 부분 쪽도 수주에 있어서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계속될 것이고, 미국, 중국, 인도 같은 이제 해외 생산 법인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질 캐파 증가로 수주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매출의 지역별 다변화랑 지역별 고른 고성장 등을 감안을 한다면 과도한 밸류 디스카운트는 상당 수준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기업 개요는 다 발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를 이 리포트가 했었는데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만 6,700원. 네, 어제 네. 갑자기 폭등을 다 와버렸네. 네. 현재는 한 17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어제 특별하게 급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초전도체 관련주 테마? 약간 그거랑 같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테마여서 아마 움직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늘도 싶습니다.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8% 정도. 그렇네.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 번 갔었고 어제 12% 올라서 도합한 40% 이상 지난주에만 올랐네요. 사실 초전도체가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되면 이 전기의 저항이 없어지면서 예.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또 늘어나게 되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아마 변압기 사용이라든지 예. 이런 게 늘어나는 걸로 해서 아마 올랐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리포트에서는 뭐 초전도체 얘기는 전혀 이제 언급을 안 했을 거고 그죠? 네. 근데 보니까 현대 HD, 현대일렉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매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가까이 된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건설 쪽이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을 수는 있겠다, 그죠? 아까 효성 이 자체 브랜드 주택이 뭐라 그랬죠?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는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네. 고급 이미지로 많이 보이는데 보니까 용산에도 막 효성 해링턴 그러니까. 그럼 이 중공업하고 건설 부분 각각 영업이익률은 따로 달라주지는 않고 통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 리포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리포트에서도 나눠져 있는 그 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쪽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잠시만요. 7%, 네. 건설도 7%예요? 그럼 중국 8%? 그러고 보니까 그 청담동에도 효성 빌라라고 네. 그거 되게 네. 유명하고 네. 그러니까 효성 건설이 원래 약간 고급 빌라. 아파트를 네. 짓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해링턴 네. 했으니까 요즘 건설 시장도 약간 양극화돼서 고급 아파트, 대형 아파트는 되게 핫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건설 쪽에 혹시 이래 부실이 있을 거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겠네. 처음에는 저는 건설 부문이 43%나 돼서 잠깐 그런 선입관이 좀 들었었는데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이 올해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보니까 올해 영초 대비해서도 1분기 때 141억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는 857억이 훅 점프했고 지금 매출액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건설 쪽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다른 건설사들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로 안 좋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중공업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이쪽에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이 대부분이 수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수출은 아니고요. 네. 수출은 제가 봤을 때 한 37%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내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설 포함인 거죠? 네, 아니요. 그 중공업 중공업 부분만요. 네. 부분만. 혹시 뭐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봐서 그 손익계산서 쪽에 보면은 이자 비용이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올해 이제 수익하고 상계시켜 보면 올해는 한 800억대가 나오고 내년에는 거의 1000억대 나오거든요. 순이자 비용이. 혹시 이제 조달이나 뭐 이런 것들가 특별히 어떤 용도로 자금 조달이 있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러게.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그렇네. 예.
이자 비용이 왜 이렇게 21년도 예. 대비해가지고 400억에서 내년에는 1100억까지 예, 계속 그렇죠. 1200억 계속 늘어나네. 이자 비용을 이렇게 추정해 놓은 것도 처음 보네. 뭔가 이제 추정의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아 보이죠, 갑자기. 그러면 일단 그 캔슬림으로 먼저 한번 스코링을 한번 해보고 예. 혹시 거기서 또 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근 분기 이익 모멘텀은 어때요? C 같은 부분은 이제 22년 1분기 EPS가 마이너스 2,295원이었고 올해 1분기 EPS가 마이너스 1,660원으로 이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작년 1분기 대비 27.67% 상승을 했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5%를 감산한 22.67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상한데 21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576억, 22년도에 102억, 그리고 그 다음에 1083억인데 어떻게 EPS가 분기에 네, 분기 22년 1분기가 적자였었나 보네. 그렇네요. 적자였어요. 1분기가 적자였군요. 네. 전형적으로 1분기가 이 계절적으로 네. 비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분기도 적자, 올해 1분기도 적자. 적자. 근데 적자 폭이 그러면 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자 폭이 줄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준 것도 어쨌든 주가는 미분값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줄었던 만큼 22.67점 부여를 했고 이런 분기 이익 모멘텀에서 약간 애매할 때 애뉴얼 어닝을 보면 되죠. 또 어때요? 애뉴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CAGR 계산을 해봤을 때 19년의 영업이익이 1,303억 원, 22년도의 영업이익이 1,432억 원을 기록을 해서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를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1.8%가 나와서 0점 부여를 했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 비해서는 19년하고 22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은 아직까지 그냥 쏘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주가가 올라간 거는 N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다는 건데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N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신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2008년부터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수소 액화 관련해서랑 수소 엔진 발전기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독일의 린데그룹이나 오스트리아의 이니오 옌바허랑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더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수소 사업에 대한 되게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 근데 개발 단계에 있고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발생할 예정이라고 이제 IR에서 밝힌 자료가 있어가지고 따로 점수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끔씩 이제 수소 테마가 불 때 효성중공업이 거론되는 거는 저도 보긴 봤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 중 개발 단계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거는 수소 모멘텀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소 쪽은 없고 특히 그러면 최근에 이 리포트 제목처럼 주가를 압도하는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실적 모멘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 중공업 쪽의 변압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보면 작년에 4천억 원이 넘는 아프리카 수주액 때문에 기고 효과가 있긴 했지만 유럽, 북미, 중동 등의 장기 공급 물량 중심 수주 호조 감안 시
올해 수주 가이던스 달성 전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장기 공급 물량 수주 모멘텀이 뭔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매출이 개선이 되면서 인도 쪽에서는 이제 차단기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쪽에서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인도가 경제 개발이랑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는 만큼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이 연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20년도에 테네시주 이제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생산 기지를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이제 높은데 그 미국 변압기 생산 기지를 통해서 그쪽 미국 전력 시장도 공략을 하려고 이제 본격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아프리카 쪽도 이제 에티오피아 전력공사랑 이제 에티오피아 남주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남아공이랑도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는 것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아마 많은 모멘텀이 이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4년에서 8년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때도 되게 어닝 모멘텀이 있었는데 방금 인도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인도 퍼시픽 그죠? 이코노미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공장 역할을 인도나 이 아시아권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큰 프레임이 있으니까 방금 이제 인도나 그쪽에 인프라 투자의 이 모멘텀이 자라면 어떻게 보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다가 조지아주에다가 공장, 자동차, 전기차 공장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런 거에 엄청난 이제 전기 소요가 될 때 이 전력기기들이 아마 들어갈 건데 그런 새로운 뉴 마켓이 생겼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N에서 점수를 전혀 안 줬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수소 쪽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아예 새로운 사업 자체를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너무 이제 신사업, 신제품만 생각을 하셨군요. 실제로 이 수요 모멘텀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반도체도 분석을 할 때 PC에서 모바일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라는 새로운 이제 수요 모멘텀이 생긴 거니까 그 수요 모멘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쪽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수요를 이끌어내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뉴 마켓에 대한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S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S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도 없다고 했고 전환 사채도 없다고 밝혔어가지고 0점 부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L은 어떻습니까? L은 이제 코스피 YTD는 16.5% 증가를 하였고 효성중공업 YTD는 이제 올해 1월 2일 시가 기준으로 78,900원에서 8월 3일 종가 기준으로 186,700원이 되면서 139.36% 올라서 시장보다 112.86% 아웃퍼폼을 해서 만점인 25점 부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엄청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은 어때요? 이제 수급 부분을 보시면 외인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간 0.55% 상승을 했고 기관은 3.01%를 기록을 해서 각각 200을 곱해줘서 외인은 1.1점 그리고 그 기관 쪽은 6.02점 부여를 했습니다. 외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관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네. 그러면 합계 총점이 54.79점. 네, 그렇습니다. 네, 있군요.
여기서 뭐 좀 수정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뉴 마켓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 것 같고 우리가 HD 아까 일렉트릭도 공부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출 단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부분 분명히 지금 이제 시장 모멘텀, 수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요 모멘텀에 저는 새로운 그리고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한번 쓰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대일렉을 공부해 보면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 여기 밴드 차트에 나오는 밑에 그림 이게 뭔가요? 이제 효성중공업의 초고압 변압기 이제 네, 아, 그래요? 네, 정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압기 하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그런 변압기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많이 나오긴 한 건데 이 건설 사업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에서 네. 건설에 가로치고 지능기업 제외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능기업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 맞아요. 지능기업을 아직 들고 있나 보네. 예 그러니까요. 지능기업 제외한 건설 수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능 기업은 여전히 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회사로 돼 있나 보네. 옛날에 건설 경기가 한창 안 좋아졌을 때가 이제 2012, 13, 14, 15. 예, 그때도 효성중공업 얘기할 때마다 이 지능기업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게 연결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48.19%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그때 효성중공업이 효성그룹 자체가 이제 되게 무거운 네. 회사라 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제가 효성으로 매매해서 돈 벌려면 정말 효심이 깊어야 된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효성중공업은 항상 또 지능기업이 늘 이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지능기업이 요즘 어떤 건 모르겠네 진짜. 네. 롯데그룹도 보면 롯데건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살리려고 모기업에서 지원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두산도 네. 두산 건설 때문에 엄청 예. 고생을 했었고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죠? 예. 우리 차상무님이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네요. 주식을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우리가 간과하는 리스크에서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흥기업은 따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내일 회의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 비용 그 늘어나는 그러네요. 것도 예, 어떤 근거에서 알겠습니다. 늘어나는지 네. 그렇네. 이 이자 비용이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는데 이게 혹시- 아마 연결로 잡혀 있는 그 건설 네. 진흥기업 때문에 그럴 수도 발생할 있을 것 수가 있어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좀 추정일 뿐이고 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상류CB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요 지능기업과 관련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효성중공업 요 표 2번에 보니까 주요 사업 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가 네, 나와 있는데 여기서 건설해 가지고 지능기업 제외라고 돼 있네. 네. 그리고 건설 부분은 20이 넘어오면서는 오히려 줄었는데 확실히 중공업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급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공업 부문의 수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모멘텀이다, 그죠? 이런 걸 보면 효성중공업이 왜 그 현대일렉 대비해서 조금 뒤늦게 주가가 뿜었나라는 거 이해가 되네요. 사실 중공업 모멘텀만 보면, 그죠? 전력기기 모멘텀만 보면 그냥 현대일렉 사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리고- 건설을 안 예, 갖고 가도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오른 한 40% 정도의 그 부분 아까 초전도체 그 부분이 기여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HD 현대일렉트릭 네. 그 부분에 이제 경쟁력이 더 좀 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예. 현대일렉이 전력기기가 52%, 회전기기가 22, 배전기기가 25.8이니까 오히려 요 지금 미국 아니면 IPF에 관련된 그런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 거기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다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 순수 전력기기를 만드는 현대일렉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뉴마켓에 대한 점수를 근데 이 전력기기 쪽은 그 어때요?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피어그룹 이게 탑 티어예요, 아니면 세컨 티어예요? 탑 티어에는 들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세컨 티어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 티어 회사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님께서 비교를 해주셨던 글로벌 피어들은요. 이제 제가 그걸 봤을 때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뭐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니면 이튼 미국의 이튼이라든지 네. 독일의 지멘스 뭐 이런 곳들 위주로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엄청 쟁쟁한 기업들이네. 중공업 이래서 그냥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 이름이 나올까 했는데 다들 G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멘스 등등 쟁쟁한 기업들이네. 그러면 우리 현대일렉하고 요 현대중공업 쪽은 세컨 티어 박성구 프로도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현대일렉트릭이 20위권입니다. 글로벌하게 20위권. 그러면 효성중공업도 거의 그 급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30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네, 하지만 지금 이 단가 자체가 급등을 하는 거 보니까 전체 글로벌 캐파 대비해서 약간 수요가 수요 초과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뉴마켓에 대한 점수 한 10점 주고 순수 전력기기 산업이 아니라 또 건설 부분, 진흥기업 같은 것도 갖고 있다는 거는 또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면 모르겠는데 회사가 많네요. 보니까 플레이어가 플레이가 많은데 1위를 위협하는 2위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때요, 박성국? 네,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어서 네. 이렇게 순위가 변동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들어가는 원재료나 그런 거 그 미국에서 허용해주는 나라들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비중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 또 정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그거는 이런 회사 IR 담당자를 만나서 그죠? 한번 물어보면 그런 부분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효성중공업 그래서 총점은 한 5점 정도 더 줘서 한 60점 정도 예. 네,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네요. 체크해야 될 거 좀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부예주 프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